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동안 가장 문의가 많았던 무쌍, 속쌍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속쌍이나 무쌍 모델 찾기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주위에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쌍꺼풀을. 최근에 생기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완전 완벽한 무쌍은 아니지만 속쌍 모델을 구했습니다. 나오세요. 본인 소개 좀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기프트 한솜입니다. 더 크게, 더 크게. 안녕하세요. 기프트 한솜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기프트예요. 박수. 박수. 우리 새로운 기프트 한솜이는 눈이 약간 속쌍이죠. 근데 오늘은 약간 속쌍, 이쪽은 완전 속쌍처럼 돼버렸고 이쪽은 약간 또 쌍꺼풀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눈매에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속쌍이나 무쌍들이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기서 몇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쌍이나 속쌍인 눈매들은 라인을 뭐 보통 이제 진한 리퀴드 라이너나 아니면은 뭐 펜슬 젤 라이너 이렇게 좀 진한 라이너, 블랙 이런 라이너로 앞에 한번 보세요 해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여기 라인을 다 블랙으로 이렇게 채워버렸어요. 그럼 눈이 커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좀 강렬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라인을 그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라인을 블랙으로 다 채워버리게 되면은 눈매가 커 보이는 효과보다는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자칫하면서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라인을 오히려 속쌍이나 무쌍들이 더 얇게 혹은 뒤쪽만 표현을 해서 좀 더 깨끗해 보이고 선명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느낌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좀 보여드릴 거예요. 속쌍이나 무쌍들 눈을 표현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은 속쌍이라는 게 눈이 안으로 말린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말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잘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기 위해서 뭐 아이 프라이머라던가 뭐 섀도우를 미리 좀 많이 깔아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유분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떠보세요 한번. 지금 한솜이는 제가 볼 때 눈이 이렇게 많이 번지는 눈은 아니에요. 한솜이 같은 경우는 안으로 말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말리지는 않아요. 일단 보통 무쌍이나 속쌍들은 여기 안으로 말리는 부분이 많고 반면에 여기 부분이 또 굉장히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겉쌍들은 감았을 때와 떴을 때 보이는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속쌍이나 무쌍들은 감거나 뜨게 되면은 여기 안에 말리는 면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좀 달라지거든요. 섀도우를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밝은 톤 섀도우를 이렇게 전체로 다 깔아주는, 뭐 여기가 눈썹 뼈까지 깔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무쌍이나 속쌍은 섀도우를 이렇게 넓게, 베이스 컬러를 넓게 발라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섀도우를 바를 때 가만 보세요. 정말 여기 아이홀 정도까지만 딱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깔게 되면은 떠보세요. 여기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비율도 그렇고 눈매가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화이트 같은 컬러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눈매 지금 제일 무난한 건 약간 이런 미색 계열이라던가 약간 오히려 이렇게 약간 컬러감이 있는, 살짝의 펄감이 있거나 컬러감이 이런 정도의 컬러가 제일 베이스 컬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베이스 컬러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바르실 때는 눈두덩이 전반적으로 뒤쪽 앞쪽 골고루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무쌍이나 속쌍들은 눈이 부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펄을 쓰면 안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펄도 펄 나름의 제형에 따라서 쓰셔도 되는 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두꺼운 펄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약간 이렇게 좀 자잘한 펄들, 약간의 윤기 정도만 줄 수 있는 펄들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깔려고 했던 이 컬러를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그러시고 마찬가지로 가볍게 눌러주듯이 눈 꼬리 쪽을 표현을 해줄 때는 자연스럽게 경계가 지지 않도록 표현하시기 좋고요. 섀도우를 할 때 얼굴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솜이 같은 경우는 지금 눈 길이가 얼굴형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를 뒤쪽으로 좀 빼줘야 되고, 또 눈과 눈 사이도 살짝 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섀도우를 전반적으로 좀 더 넓게, 전체적으로 앞뒤로 다 넓게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깔으시기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부분도 음영이 잡히면 또 콧대가 여기가 좀 약간 낮거든요. 여기가 음영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도 좀 돌출돼 보이면서 콧대가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또 뒤쪽으로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눈이 길어 보이면서 광대가 작아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브러쉬가 활용도가 좋은 게, 이거를 묻혀서
위에 한번 보세요. 눈 밑에도 깔아줍니다. 보통은 이제 눈 밑 하면 애교살의 펄 정도만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거나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애교살의 펄을 하더라도 이렇게 섀도우로 음영을 잡아주시고 펄을 바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 뭐 요즘도 잘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눈 밑에 애교살을 만들 때 웃어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위에다가 음영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위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위에랑 컬러가 잘 맞는 계열의 컬러를 이렇게 눈 애교살 부분에 넓게 발라주신 다음에 펄을 발라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입체적인 그런 애교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라인을 그리는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펜슬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리셔도 되고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리셔도 되고, 젤 라인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리퀴드나 붓펜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이제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그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소미는 오늘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섀도우로 먼저 라인을 그리고 젤 라이너, 다시 섀도우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좀 진한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이용하겠습니다. 진한 계열은 작은 브러쉬, 밝은 계열은 큰 브러쉬,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진한 계열을 발라서 티슈에다가 꾹꾹꾹 눌러서 이 섀도우가 브러쉬 안에 좀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게, 그 다음에 톡톡톡 터세요. 살짝 밑에 보시고 잡고 얘를 라인을 그리듯이 그려줍니다. 요즘에는 안을 꽉 메우는 듯한 라인을 잘 그리진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그냥 블랙으로 다 칠해버리면 눈매가 너무 답답해지죠. 그래서 꼭 블랙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메이크업 기법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좀 브라운 계열이라던가 재질이 섀도우 같이 좀 부드러운 재질로 먼저 앞에 보세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밑에 보세요. 메이크업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원래 이렇게 또 작은 브러쉬에 포인트 컬러를 쓰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가루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가루가 안 떨어지면서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에 가볍게 그리시게 되면 눈가에 있는 유분을 또 잡아줘서 라인이 잘 안 번지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젤 라이너 양 조절을 해서요. 마찬가지로 살짝 밑에 끝에부터 그려줍니다. 끝에부터 표현을 해주고요. 만약에 속상이나 무쌍이신데 눈매가 나는 어떻게 라인을 그려도 번져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따라 하시고요. 라인도 이렇게 뒤에 부분만, 눈이 떴을 때 딱 보이는 부분, 네, 라인을 이렇게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앞이 많이 보통 떠보세요. 앞이 많이 말리거든요. 여기 부분을 라인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뒤쪽만 그리게 되면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소미 같은 경우는 지금 눈매가 떠보세요. 이쪽은 지금 다 보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고 여기 부분을 속눈썹 사이사이를 정말 메꾸듯이 콕콕콕 이렇게 찔러서 라인을 채워줍니다. 네, 앞에 보세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 좀 선명하죠? 만약에 완벽한 무쌍이다 혹은 완벽한 속쌍이다 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두껍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점막을 메꿔주시던가, 그것도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는 섀도우로만 가볍게 라인을 잡아주시고 눈 끝에만 라인을 그리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눈을 좀 맑아 보이면서 커브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이 위에다가 섀도우를 다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쌍이나 속쌍이신 분들이 눈 떴다 감았다 하실 때 여기 부분이 찍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섀도우를 이렇게 한번 얹어주시면 눈매가 위에 말리면서 찝히는 걸 또 막아주는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는 분들은 보통 이제 섀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4가지 컬러가 배색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가장 어두운 컬러와 중간 계열의 컬러, 이렇게 펄감이 들어있는 컬러, 보통은 이렇게 다들 구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중간 계열의 컬러, 눈 끝부분, 눈 라인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만 잡아줘도 음영이 조금씩 잡힐 겁니다. 속쌍이나 무쌍이라고, 보통 속쌍이나 무쌍은 여기 섀도우 범위를 넓게 두껍게 바르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염없이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매를 자연스럽게 따라 그린 다음에 눈 뒷부분의 음영과 앞부분의 음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눈매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좋은데요. 여기 부분을 가볍게 칠해주면 좋은데 이거를 칠하실 때 끝에까지 다 연결을 해갖고 여기를 닿는 듯한 느낌보다는 여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여기 한 1, 2mm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부분과 자연스럽게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1mm 차이로 눈매가 답답해지냐 시원해 보이냐가 결정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고요. 마스카라를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솔직히 속쌍이나 무쌍 하실 때 라인을 잘 못 그리겠거나 라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마스카라에 차라리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요즘에 아이라인도 진하게 마스카라도 많이 하진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뭐 라인을 포인트로 잡을 거면 라인을 포인트로 잡거나 아니면 마스카라를 아예 포인트로 잡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메이크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을 좀 예쁘게 올리신 다음에 마스카라를 꼼꼼히 발라주시면 라인을 그리지 않아도 라인을 그린 것 같은 선명한 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소미가 속눈썹이 엄청 긴 편이에요. 근데 아래 속눈썹이 너무 위로 나 있어가지고 눈매를 조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눈매일수록 언더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눈매가 표현이 됐고요. 이제 눈썹을 좀 살짝 그려볼게요. 지금 일부러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고 눈 화장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속쌍이나 무쌍이신 분들은 아이섀도우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을 예를 들자면 먼저 딱 그려놓은 다음에 라인 아이섀도우 범위를 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답답해지는 경우 혹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지금 눈썹을 가볍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눈썹이 보통 눈썹 일반적인 그 범위와 길이가 눈매보다는 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원래 눈이 좀 짧은 사람이 라인을 좀 많이 빼는 경우 섀도우를 더 넓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눈썹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려놓고 이걸 더 넓히다 보면은 눈썹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부분이 좀 원래 넓었기 때문에 섀도우의 범위도 넓게 눈썹을 좀 길게 그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블러셔하고 쉐딩을 해줄 건데요. 블러셔를 조금 독특한 컬러를 해줄 거예요. 흔하진 않은 컬러인데 자 보시면 이런 컬러입니다. 굉장히 밝은 컬러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의 아이보리빛 미색에 가까운 컬러예요. 이렇게 발색을 해봐도 굉장히 밝죠. 하이라이트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의 밝은 컬러인데 이게 의외로 얼굴에 올라가면 보이는 컬러보다는 더 진하게 발색이 됩니다. 생각보다 예뻐요. 되게 발라보면. 광대 부분 씩 웃어보세요. 튀어나온 부분과 자연스럽게 광대를 연결하듯이 여기 옆에 부분을 연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쉐딩을 한 번 더 위쪽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블러셔와 쉐딩을 이용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주는 것까지 완성했고요. 네, 이제 립을 바르면 됩니다. 네. 립도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계열의 컬러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컨셉이 굉장히 약간 조금 실키한 베이스와 전체적으로 약간 유지력이 좋은 것 같은 너무 촉촉하지 않은 그런 계열의 베이스거든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립도 너무 글로시하거나 촉촉한 타입보다는 이렇게 발색이 좀 약간 실키하게 되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룩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촉촉하게 갈 것이면 피부부터 전체로 다 촉촉하게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약간 실키하게 갈 거면 전체로 다 실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무쌍, 속쌍, 완벽한 무쌍, 속쌍은 아니지만 속쌍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쌍이나 속쌍들은 인위적으로 라인을 두껍게 한다거나 섀도우나 뭐 라인을 더 강하게 많이 쓰게 되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요소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진하게 하는 게 어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상황에 따라서 데일리로 하실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힘을 좀 많이 빼서 섀도우에 좀 포인트를 주거나 혹은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 이렇게 어느 곳 하나에만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맑아 보이는 느낌을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베이스의 질감, 아이 메이크업의 질감, 립의 질감 이 질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세련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아마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예쁜 메이크업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인사. 눈이 커졌어요. 왜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뭐 그게 끝이야? 리액션이 좀 좋아야 되는데. 다시 해봐. 다시 거울 주는 거로.
다음 시간까지 리액션 연습해서 오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주세요. 이 영상이 경민이 시범 한번 보여봐. 빨리 해봐. 그렇게 해봐. 다시 해봐. 하면 돼요. 이 영상이 이 영상에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뿅. 많이 잘할 거야. 안녕.